은퇴하면 우리 둘이서 오순도순 살자. 많은 부부가 그렇게 말하며 정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정작 퇴직 후 마주한 현실은 다릅니다. 평생 같이 산 부부인데 이상하게도 은퇴 이후엔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부딪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싸움은 돈입니다. 누구는 한 달에 150만 원이면 충분하다 하고 누구는 최소 300은 있어야 숨통이 트인다고 말하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혹시 이런 대화로 아내와 남편과 다투지는 않으셨나요? 은퇴 후 생활비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다. 대한민국 60대 부부들이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얼마로 살 수 있느냐입니다. 은퇴 전에야 각자 바쁘고 서로 간섭할 시간도 없으니 생활비가 구체적인 다툼의 주제가 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은퇴 후엔 다릅니다. 하루 종일 함께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평생 각자 다른 방식으로 돈을 써왔던 두 사람이 같은 통장에서 같은 돈으로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과연 은퇴한 60대 부부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얼마일까?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의 여러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대 부부의 기초생활비 평균은 약 21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의식주만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외식 한 번, 명절 지출, 병원비, 손주 용돈, 취미생활 등 실제 삶이 개입되면 실질 생활비는 평균 27만 350만 원 수준으로 훌쩍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액에 대한 체감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부부가 지출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경우 생활비는 그 자체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사례 1 내가 한 달 150이면 된다는데 왜 아내는 맨날 돈 타령일까? 마이너스 62세 퇴직 공무원 남편 이종우 씨. 종우 씨는 시청에서 정년까지 일한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어느 정도 있어 큰 걱정 없이 은퇴를 맞았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뭐 사치도 안 하고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책 보고 산책하고 한 달에 150이면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왜 맨날 돈이 부족하대요. 병원비, 생필품, 친구들 모임. 어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 생활비를 놓고 매달 다툼이 벌어졌고 급기야는 아내가 각자 돈 쓰고 따로 살자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사례 2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도. 마이너스 60세 전업주부 아내 김선희 씨. 선희 씨는 30년간 가정살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남편은 정년 퇴직하고도 여유롭게 신문을 읽지만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생필품 값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남편은 맨날 왜 그렇게 많이 사냐고만 해요. 냉장고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고기 한번 먹자 하면 돈 아깝다고 하죠. 아니 나이 들면 영양도 중요하잖아요. 그녀는 결국 남편의 생활비 주장에 지쳐 별도의 비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발각되며 부부 사이엔 큰 불신이 생겼습니다. 사례 3 생활비 줄이려다 건강 망치고 부부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마이너스 64세 자영업 은퇴자 부부. 박 씨 부부는 30년 넘게 작은 슈퍼를 운영하다 정리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부부는 한 달 180만 원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너무 무리한 절약이었습니다. 에어컨 안 틀고 버티다가 열사병으로 응급실 갔어요. 병원비가 더 들었죠. 그런데 아내는 그 와중에도 돈 걱정을 하더라고요. 나중엔 밥 먹다 말고 서로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결국 부부는 각자의 방에서 따로 지내며 생활비도 따로 쓰는 이혼 아닌 이혼 상태가 됐습니다. 노후 비용 계산, 이렇게 접근해야 싸우지 않습니다. 생활 수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자. 상대방에게 맞추기보단 두 사람이 공통으로 원하는 생활을 정의하는 게 우선입니다. 매달 몇 번 외식을 할 건지, 여행은 어느 정도로 갈 건지, 명절 지출은 어떻게 할 건지 룰을 정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예산표를 작성해보자. 남편은 통계를 보고 아내는 장바구니를 보며 예산을 짭니다.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고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기준선을 함께 설정해야
갈등이 줄어듭니다. 비상 상황 예산도 마련하자. 병원비, 경조사비, 자녀 지원 등 예상치 못한 지출도 포함시켜야 현실적인 계획이 됩니다. 갑작스런 지출에 부부가 원망하지 않으려면 이 부분은 꼭 포함해야 합니다. 결론 돈은 도구입니다. 부부를 갈라놓는 무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60대 이후는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함께 살아갈 시간이 남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돈으로 누구 말이 맞다를 따지기보단 서로가 원하는 삶의 모양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생활비 계산이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도 오히려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이혼 직전이 아닌 이해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60대 부부의 노후 생활비 갈등, 왜 이혼 직전까지 가는가? 서론 은퇴 후 갈등의 시작점은 생활비 인식 차이. 은퇴 이후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생활비에 대한 인식 차이다. 현직 시절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돈을 벌고 쓰던 부부가 은퇴 후에는 같은 수입원 연금, 퇴직금, 자산 수익 등을 공유하며 지출 계획도 공동으로 세워야 한다. 이때 서로의 소비 가치관, 물가 인식, 지출 우선순위 차이가 부부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떠오른다.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노후 생활비는 단순히 얼마가 드느냐보다 그 금액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심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본론 60대 부부의 필요 생활비 평균은 어느 정도인가? 공식 통계 기준. 기초 생활비 절약형 기준 월 약 210만원 수준. 의식주, 공공요금, 교통비 등 필수 항목 중심. 적정 생활비 보통 수준 기준 월 27만 350만원 수준. 여가, 외식, 명절 지출, 손주 용돈, 건강관리, 소규모 여행 등 포함. 이는 부부 공동생활 기준이며 지역별 물가, 주거 형태 자가전세 월세, 자녀 지원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현실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 남편은 통계 수치나 절약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아내는 실제 체감 물가, 생활에서 드는 세세한 지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차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충돌이다. 본론 실제 갈등 사례로 보는 생활비 이견. 사례 1 15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남편. 62세 퇴직 공무원,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130만원 수령. 절약형 소비 생활을 원하지만 배우자는 건강보조제, 외식, 취미활동, 병원비 등 현실 지출을 반영하자고 주장. 전형적인 통계 기반, 소비 vs 현실 기반 소비 갈등. 사례 이 계산은 남편이 물가는 아내가 감당한다. 60세의 전업주부. 남편이 한 달 예산표를 정해주고 그에 맞춰 살길 요구. 하지만 식료품, 생필품, 명절 지출 등은 매년 오르고 있으며 주부 입장에선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지출 권한이 비대칭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억압감 사례. 사례 3 건강을 희생하며 절약한 결과 병원비가 더 들었다. 64세 자영업 은퇴 부부. 한 달 180만 원으로 지내려다 여름철 냉방비 아끼다 열사병 발생. 결국 응급실 치료비와 후속 진료로 수십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 절약의 역효과로 실제 비용이 더 증가한 사례. 본론 전문가가 제안하는 해결 방안. 1. 생활 수준 기준표 작성부터 시작하라. 서로의 주장을 말로 풀기보단 공통 기준을 문서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 주 1회 외식, 월 1회 문화생활, 연 2회 여행 등 구체적 기준 수립. 장점 감정적 다툼이 아닌 계획 수립으로 접근 가능. 부부가 함께 현실을 자각하는 훈련 효과 있음. 2. 지출 투명성을 확보하라. 공동 가계부 작성 추천. 공동 통장을 사용하되 각각 일정 비율로 책임지는 방식을 활용하면 부담 분산 효과. 또한 지출 명세를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불신을 줄일 수 있다. 실제 사용처가 보이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음. 비상금이나 숨겨진 소비 등 불필요한 갈등 방지. 3. 비정기 지출을 반드시 포함시켜라. 예상 가능한 고정 비식비, 공과금 등 외에 다음 항목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병원비 특히 만성질환, 치과, 안과 등. 경조사비 자녀, 친인척 행사.
손주 관련 지출 용돈, 선물, 가전 차량 등 내구재 교체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결국 추가 지출로 인한 감정 싸움을 유발할 수 있다. 4. 감정 소모가 심할 경우 제3자의 중재도 고려하라. 재무설계사 FP, 은퇴 전문가, 부부 상담가 등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은 서로 감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 노후 생활비는 금액보다 합의가 중요하다. 노후 생활비는 정해진 정답이 없다. 누군가는 150만 원으로도 만족하고 누군가는 300만 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누가 맞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맞춰갈 수 있느냐다. 60대 이후 부부 관계는 생활비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생활비는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생활 철학의 표현이며 관계의 척도다. 부부가 함께 논의하고 계획하며 서로의 시선 차이를 존중하고 조율해 나간다면 노후 비용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될 수 있다.